지난 성탄절 밤에 서울 원효대교에서 한 여고생이 투신했습니다. 우연히 이를 본 특전사 부사관이 바로 한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여고생을 구했습니다. 사사건건이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먼저 그 상황 화면으로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성탄절 밤 한 10시쯤입니다. 10시 반쯤에 한 여고생이 원효대교에서 한강으로 뛰어내렸는데요. 사람이 투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신고가 먼저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출동하는 도중에 투신을 했다, 떨어졌다. 그런 신고가 이제 연이어서 또 있었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서 아, 큰일이다. 아무리 빨라도 1분이 걸렸다 하면 대부분은 구하기 힘들거든요. 겨울 강물로 뛰어든 사람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한 1분 정도라는데 구조대는 바로 출동했고요. 네. 근데 투신 장면을 강 아래서 본 한 시민이 주저하지 않고 바로 강물로 뛰어들었고요. 네. 여고생이 물속에 가라앉는 걸 막고 있었는데 22살의 특전사 황수용 하사였습니다. 황 하사의 모습인데요. 저체온증 우려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병원으로 업송을 했겠죠. 근데 특별한 이제 뭐 이상은 없었습니다. 투신한 사람은 시민이 뛰어들어서 이렇게 가중한 경우는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죠. 크리스마스라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게 여름이면 저희가 이 아이템 안 했습니다. 네, 이 겨울에. 네. 그것도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조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크리스마스 기적에 성탄절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네. 근데 이 그 황하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몸이 반응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생각하면 못 뛰어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저 추운 곳에 아니 저 들어가면 추울까? 가다가 또 혹시나 내가 또 쥐가 나면 어떡할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하면 못 몇 뛰는 분이나 거죠.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근데 거죠. 네. 사람이 지금 빠져 있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여고생의 목소리를 듣고 이건 네.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갖는 거잖아요. 군인 정신이 투철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사관으로서. 네. 그래서 뛰어든 거고 자기 몸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수영해 가서 그 여고생을 구해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그 황하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대로 훈련받은 군사다, 병사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고 자기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즉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습관화된 생활 태도가 결국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살자가 뭐 OECD에서 가장 많은 나라고 불명예스럽지만 여전히 그렇고요. 한강에서 한강 다리에서 워낙 많이 뛰어내리다 보니까 한강에서 이렇게 주저주저만 해도 바로 CCTV가 움직이더군요. 그 사람 그렇습니다. 찾아서.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가 구해내는 거하고 이렇게 갑자기 뛰어내리면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그러니까 일단 네. 투신한 순간부터 1분 정도가 지나면 사실 거의 구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뭔가 투신 움직이는 주저주저하는 흔적이 보이면 네. 보통 순환구조대, 여의도지구대, 또 영등포, 소방서 등대에서 출동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투신을 하면 그 이후에 1분 정도가 지나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투신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지도 않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게 가만히 있는 물에는 그 자리에 떨어져 있지만 흘러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치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우여곡절 버텼다고 하더라도 누가 들어가서 그냥 일반인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네. 또 물속에 있는 사람 잘못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본인도 같이 휩쓸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누군가 투신하려고 한다라는 신고가 들어왔고 그리고 출동하는 과정에서 투신했으니까 사실상 어렵다고 봤던 네.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수용 특전사가 정말 크리스마스의 네. 기적 같은 믿기지 않는 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황수영 하사관과 저희가 통화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당황해서 이제 진짜 사람이 맞을까 하고 살짝 있었는데 몇 초 안 있어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이게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좀 추운 날씨고 네. 이제 밤이고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좀 많이 무섭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학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혹시 가라앉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별로 막 무섭다는 생각보다 일단 이게 몸이 먼저 움직여가지고 입수하게 됐습니다. 강으로 그 네. 추운 물살을 이렇게 헤엄쳐서 가는데 네. 그런 두려움은 없었어요? 솔직히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횡설수설 기억을 잘 안 나는 150에서 200m쯤 안 되게끔 수영해서 간 것 같습니다.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일단 물이 너무 차갑다 보니까 몸이 점점 막 그러니까요. 감각이 없어지고 이런 느낌이 나서 제가 이거 수영 혹시 못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에 이제 더 빨리 움직이고 이제 더 빨리 헤엄쳤습니다. 야, 정말 특전사 정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희는 사병이고 이러니까 네. 장교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저 상황이면 네.
뛰어들 수 있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 저 나이라면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제가 50대잖아요. 좀 주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해병대도 사실은 근무를 했는데 네. 참 주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황하사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저런 생각을 안 하고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네. 웬만한 일반 사람들은 그리고 또 뛰어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도 없잖아요. 아이, 그럼요. 그분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저 황하사가 뛰어든 저 모습은 정말 살신성인이다. 아니, 저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저 물에 저 위험한 사람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럼요. 하고 뭐 일부에는 그런 교육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게 들어가지 말고 다른 걸 걸 던져야지. 던져라. 예. 같이 들어가면 같이 죽는다. 네. 포상휴가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아직 국방부 보- 장관이 아직 제 생각에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아직 보고를 못 받은 게 저희가 아닌가. 일부러 그래픽을 이렇게 이게 만들었어요. 왜냐면요, 네. 황수영 하사가 이제 이런 엄청난 선행을 하고 나서 네. 그냥 묵묵히 다음 날 부대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엄청난 선행이라면 이건 정말 포상휴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정말 한 생명을 완벽하게 구한 상황이고 그것도 그냥 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까 뭐 교수님은 그 나이면 뛰어드실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네. 아마 그 나이가 되면 또 생각하시니까 못 뛰어드셨을 그럴 수도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아니 저 정경두 장관 그래픽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네. 국방부 대변인실이 놓쳤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표창도 한다고 생각해요. 휴가뿐만 네, 아니라. 네. 제가 1월 1일 날 특집에서 정 장관님 뵀는데 그때 네. 그때 혹시 만나면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한번 간곡하게 한번 요청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특전사 출신인데 네. 특전사가 사람을 구했는데 이 화면이 또 준비가 돼 있군요. 네. 아니 특전사가 저 대통령이 특전사 출신인데 특전사가 사람을 구했는데 포상휴가를 안 간다니요. 이게 그럼요, 보내야죠. 아마 보내야죠? 이제 논의하겠죠. 네, 아마 사사건건이 설마 보내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했는데 안 보낸다면 저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황하사의 이야기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부모님들은 이제 아무리 제 걱정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무사히 잘 돌아오고 이제 그 학생도 잘 구조돼서 되게 대견스럽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구조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이제 무서워서 춥고 무서우니까 이제 울고 이제 얼굴 한번 뵈서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하셔서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네. 자막 보신 것처럼 지금 저 황하사는 저 특공연대 그러니까 육군으로 옮겼습니다. 저 때까지는 특전사였고 네, 육군 특공연대로 보직은 부대 배치는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비관하고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 한강에 정말 많습니다. 네. 네, 저희가 잠깐 통계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그러니까 실제 뛰어내려서 출동한 숫자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게 2011년부터 17년까지는 마포대위가 제일 많습니다. 네. 555건이고요. 한강대위가 107건, 양화대위가 42건, 동작대위가 54건, 잠실대위도 54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많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SOS라고 해서 사랑의 전화 연결해서 언제든 네. 전화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다리 하고. 중간에 여러 개 맞습니다. 놓여 여러 개 있습니다. 놓여 있고요. 네. 또 다리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메시지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마포대교는 그렇게 예, 되어 그렇게 돼 있죠. 있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뛰어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런 노력들이 많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전화 같은 경우에는 1,000여 명 이상이 구조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네. 전화 때문에 전화 상담하는 가운데 또 백성문 변호사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출동하는 과정에서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면 네.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동안 출동을 하는 거예요. 지구대든 뭐 수상 구조든 출동에 대기하고 있다가 만약의 경우에 투신을 하더라도 금방 구조해낼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저 화면에 저 SOS 전화에 위에 CCTV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화까지 유도하면 전화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러면 벌써 순환 구조대는 준비합니다. 그렇죠. 네. 자, 실제로 어떻게 구조되는지 저희가 영상 잠깐 볼까요? 자료화면 좀 보겠습니다. 다리 난간에 매달려 있는 남성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네, 물에 빠진 남성을 구하러 순환 구조대가 금방 들어오죠. 네, 고속선인데요. 머리 보인다 머리 아까 저기 오케이 입수 투신자를 구하기 위해 이제 물속에 몸을 던지는 구조대원들 이제 구해 나오는 모습입니다. 차려봐요 아저씨 아저씨 정신 차려 계속해서 마사지를 하죠. 네,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심폐소생술도 하고요. 왔습니까?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남성을 이제 구급대원에게 인계하고요.
이런 일이 거의 매일같이 있습니다. 출동 신호가 떨어지면 30초 안에 고속선으로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 볼까요? 투신 직전에 다리 위에서 한 남성이 상담 전화인 생명의 전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그 첫 번째 생명의 전화 옆에 현재 그 전화기 옆에 있는 상태. 자, 이제 뛰어내릴까 집중하는 거죠.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잡았습니다. 상황 종료됐습니다. 다리 위에서 이제 출동한 경찰에 인계되는 거 보고 상황이 저희들 종료됩니다. 이제 영상을 보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생명의 전화 그 통화를 하면서 상담사랑 통화하면서 119로 이렇게 통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출동을 나가는 거죠. 특히 마포대교가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마포대교 관할하는 여의도 지구대 팀장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투신하기 전에 우리가 구조해서 온 사람들은 지구대에서 이제 보호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상담을 하게 되면 뭐가 힘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우울증 그런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또 오고 또 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투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이제 상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구조를 해오면 바로바로 와서 이제 이렇게 전문 상담가들이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챙겼으면 좋겠죠. 경찰관들이 뭐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건 한계이기 때문에. 자, 저 지구대 팀장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가 한강에서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자살을 예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살에 내몰리는 분들은 많은 부분 네. 사회적으로 자기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본적인 해결 방식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 찾아가서 언제든 자기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 곳곳에 사회 곳곳에 마련돼야만 이런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하셨- 흔히 네. OECD 자살률 1위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통계 저거 자세히 보면 2위 국가와의 격차도 그렇죠. 굉장히 아주 크잖아요. 크게 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겠지만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에 찾아가는 걸 굉장히 꺼려요. 그러니까 일단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병이 그냥 일반 병이랑 똑같은 거고 마음의 병도 그 그럼요. 마음의 네. 병을 치유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무슨 정신병자라고 사람들한테 몰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것보단 그냥 마음에 걱정이 있고 상담할 곳이 없는 그런 분들께서는 정신과를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최진문 교수님, 백성문 변호사님, 한 해 동안 저희 사사건건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월요일 국회 운영이 열리는 네. 그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